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발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은 차이로 싸우지 말고 총구는 밖으로 향해야 된다. 비명계 이딴 저격의 반격. 내부 싸움 격화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나. 여러 지적 겸허의 승리에 겸허의 수용에 승리의 길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꽃이 아니라 수많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백화제방을 함께 꿈꾸기 위해서는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자. 우리는 민주주의를 두 가지 이유로 환호한다. 하나는 다양성을 허락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양성과 비판은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난다. 우리 민주당이 다양한 풀과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 우리 안에 다른 의견을 배격하며 내부 다툼이 격화되면 누가 좋아하겠나.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항전을 치르고 있고 반헌정 세력과 싸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저 극단과 이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 내부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 민생, 경제, 안보,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필승을 위해 강철검이 필요한 지금 다양한 원소가 결합할 때 강력한 합금이 만들어진다는 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 또한 여러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함께 이기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작은 차이로 싸우지 말고 총구를 밖으로 향해야 된다. 이거는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이제 싸울 필요는 없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싸움을 먼저 걸었습니까? 그 김경수 씨가 뭐 도를 넘어서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게 발화가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을 더해주고 임종석이 나서고 고민정이 나서고 박용진이 나오고 김부겸이 나오고 죄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누가 먼저 총질을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아니 뭐 설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특집으로 하는 겁니까? 명절 특집으로 이재명이나 한번 까보자 이거예요? 모두가 윤석열 내란 세력과 맞서 싸울 때 민주당에 있는 그 누구도 김경수를 까거나 김동연 저는 깠구나. 저는 깠네. 씨발. 그 조용했어. 조용했는데 총질을 하니까 이 사단이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다양성과 비판은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 같은 원칙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창의성과 역동성이 살아난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이게 왜 총질입니까? 비판이죠. 김경수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김경수가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민주당 당원들, 유튜버들, 민주당 정치인들, 의원들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김경수가 이낙연에게 사과를 해라. 이낙연 일당에게 사과를 해라. 노무현 문재인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 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거 파시스트라고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들이 뭔데 비판의 목소리를 막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인용한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하는 이유는
다양성과 비판이라며. 지들은 비판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비판을 해도 되고 문재인은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까? 김경수가 비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김경수가 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지. 비판에 대한 비판도 허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가 수많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백화제방을 꿈꾸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백화제방 100가지 꽃이 만발한 상태인 거죠.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재명 대표님 말씀대로. 백화제방 해야 됩니다. 백화쟁명 해야 돼요. 백가쟁명. 백화제방, 백가쟁명. 민주주의는 토론과 논쟁, 비판과 설득을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막을 권리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도. 미국 헌법 중에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인들이 미국 헌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 어떤 형태의 비판도 허용이 돼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저는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나라, 그게 미국 아니에요. 그 민주주의의 힘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다. 거의 절대적 표현의 자유예요, 미국은. 그런데 당내에 여러 세력이 있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왜 비판을 못합니까? 뭐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고함 치지 말아라. 김경수 씨가 어제 또 어젠가요? 그저께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함 치지 말아라.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는 시끄러운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고함 칠 수 있어야 돼요. 고함을 쳤다라는 이유로 억압받거나 처벌받거나 탄압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떤 주장이든 할 수 있어야 돼요. 형사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한, 예컨대 내란을 선동한다든지 폭동을 선동한다든지 살인을 교사한다든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든지 이런 범죄가 아닌 이상은 절대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잖아. 근데 이런 정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막는다고? 김경수 닥치라고 한 적 없어요. 김경수 말하지 마라 그런 적 없습니다. 친명 시대가 왔으니, 이재명 시대가 왔으니 친문들은 입 다물어라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그들이 얘기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김경수 씨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저 이재명 대표님께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경수 씨가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김경수의 의견에 대해서 혹은 문재인의 의견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총구를 밖으로만 돌려야 됩니까? 우리 안에도 시정해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총을 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정당하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김경수 씨한테, 바둑이 씨한테 총 쏜 적 있어요? 바둑이 씨는 좀 총을 쏜 건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언론적인 차원에서 저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자유롭게 당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당의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된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이제 그 김경수 사태와 관련해서 그 유시민 작가가,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은 뭐 대한민국의 현자다, 우리 민주진보 민주당의 현자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런 목소리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바로 또 유시민 작가가 시민 언론 민들레에 기고를 했어요. 기고를 했습니다. 그거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시민 칼럼, 언론이 퍼뜨리는 정치적 독극물이다. 이게 이제 뭐 포털 사이트나 이 시민 언론 민들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니까 가서 보시면 오늘 이 컬럼 읽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이 내용이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여기 목차로 나와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의견이 이제 다른 부분만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언론 어머 속에 등장한 비명계 정치인들,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레거시 미디어의 보도량, 이재명 제거 속내를 못 감추는 조선 양상훈 칼럼, 민주당 지지자들 본능적으로 독극물 판정한 칼럼, 이미 분명해진 윤석열 파면 조기 대선, 이재명 원톱, 법 펜으로도 죽지 않고 내란까지 제압한 이재명, 다른 주자들 독극물 중독 상태로는 그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의 글인데,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보수 언론들이 이재명을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그 비명계들, 비명 정치인들의 비명 소리를 자꾸 이제 키워준다 이거예요. 응? 자꾸 키워주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막 시끄러운 것처럼, 막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비명계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민주당 갈라치기를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키워준다. 응? 그런데 이제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언론에 자꾸 내가 노출되고 보도하면 이제 인지도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독극물 중독 상태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은 이미 저건 독극물이다, 다. 조중동에서 저따위 기사를 내보내고 자꾸 뭐 김경수 키워주고 김동연 밀어주고 김부겸 띄워주고 이런 걸 하는 거는 결국 이재명을 죽이려는 독극물이다. 이걸 이미 당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봐야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려는 사람들,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런 방식으로 레거시 미디어에 중독이 돼서 노출되려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 뿐이다. 이재명과 경쟁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는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칼럼입니다. 아주 뭐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시민 작가 님의 글에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걸 비명계 애들이 모를까요? 김경수나 문재인이나 김동연이나 김부겸이나 그걸 진짜 모를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어리석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가르쳐야죠. 응? 우리가 그죠? 잘 이렇게 해가지고 다독여가지고 사람 만들어줘야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하고 알고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저에 대해서 험담한 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전에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잖아. 저의 지인이 강진구 기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라는 걸 강진구 기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범죄 행위가 되는 거지. 자,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런 거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앞으로 좀 우리가 똑바로 살자.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문제인데 알고도 계속 그런다? 그거는 범죄 행위지. 그때부터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의 비명계라는 사람들이 자 저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김경수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그럼 레거시 미디어에서 막 써주고 그럼 언론에 막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내 인기가 올라가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즉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대선 때 이재명과 경쟁하기 위해서 내가 이재명을 꺾고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김경수가 혹은 김동연이 내가 이재명을 꺾고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조중동에서 나를 밀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대선 후보가 될 거다. 이건 진짜 어리석은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겠냐고. 자, 어리석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을 시끄럽게 만들고 흔들고 이재명 체제를 그래서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재명의 동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분을 챙기려는 얄팍한 수수라는 겁니다. 독극물 중독이다. 지금 유시민 작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독극물 중독이다. 레거시 미디어에 자꾸 나오고 싶어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거야. 고도의 정치 행위. 다 그런 걸 계산해 넣고 이재명을 끊임없이 흔들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파일을 치우겠다라는 고도의 정치 책략이라고 봅니다. 자, 문재인이 3천이 안 됐는데 문재인 얘기가 나오네. 2,700 가지고 내가 문재인 얘기를 안 하는데 문재인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저만 하는 얘기인데 안 할래. 3천 데리고 와. 300명 더 데리고 와요. 그럼 내가 할게. 농담입니다. 아니 문재인이 이거는 뭐 최강욱 의원 내일 최강욱 의원 얘기 좀 할게요. 최강욱 전 의원 이분도 순진한 건지 아니면 교명하게 줄타기를 하는 건지 뭐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왜 있는 그대로 얘기를 못합니까 다들. 이게 친문들이 지금 친문했다가는 맞아 죽게 생긴 거야. 김경수 두둔했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애둘러가지고 뭐 별 의미도 없는데 왜 우리끼리 너무 목소리 높이지 말자. 너무 까지 말아라. 본심은 그게 아니고 독일 갔다 와가지고 잘 몰라서 저럴 거야. 이렇게 지금 실드를 치고 있어. 대놓고 두둔했다가는 욕 처먹게 생겼으니까. 서프루님, 최평님 새로운 별명 짜갈공명 별로인가요? 그건 새로운 별명 아닙니다. 그게 전에도 좀 계속 나왔던. 그러니까 묘하게 실드를 치더라고. 그리고 최강욱 의원도 뭐 개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아니 뭐, 필드에 들어왔으면은 제대로 한번 싸워야죠. 그래서 그건 내일 말씀을 좀 드릴게.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게 그냥 포용과 통합이라는 통합과 포용이라는 원칙을 얘기한 거지. 김경수를 두둔한 건 아니지 않느냐 문재인이. 문재인이 바보입니까? 그동안 우리는요 바보 문재인이라는 신기루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보 문재인. 문재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을 문재인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도 되는가 싶습니다. 문재인은 몰라요. 문재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찍어줬어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거는 양정철이에요. 김어준이에요. 주진우예요. 문재인은 몰라요. 문재인은 아무것도 몰라. 아니 이게 그 이승만이 쫓겨날 때 이승만은 아무것도 몰랐다. 다 밑에서 아부 떨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승만은 죄가 없는데 그리고 이기붕이 이제 자살하고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그건 무능의 죄가 있는 거야. 진짜 문재인이 몰랐다면 무능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능의 죄도 평가를 받아야지. 그러면은 통합과 포용이라는 김경수가 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압축한 그런 언어를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한 거는 그 문재인이 바보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야, 김부겸하고 김경수 좀 데려다 써라. 이걸 이제 최강욱 의원이 본인 유튜브에서 확인해 줬다고 했더라고.
그게 데려다 쓰라는 게 문재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야 김경수, 김부겸, 야 이낙연도 좀 데려다 써라 이런 얘기가 예? 김경수 일자리 찾아주라는 얘기입니까? 왜들 이렇게 순진해요? 그 얘기는 계파 몫을 챙겨주라는 얘기 아니잖아. 계파의 몫을. 제가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시민 작가 지금 이 칼럼은 저는 순진한 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지 레거시 미디어에 중독이 돼서 내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런 짓거리를 한다? 그 다 바보입니까? 저것들이 친문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냥 바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아 문재인은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 김경수도 바보예요. 원래 바둑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책임을 다 피해 나간다는 거야. 아 문재인은 몰랐어요. 김경수도 몰랐어요. 김경수 독일 갔다 와가지고 지금 여기 세상 물정 몰라요? 그게 독일 있으면은 아 그럼 가평에 여기 두밀리 산골에 한번 와봐요. 여기 독일보다 여기가 더 고립된 곳이야. 여기 앉아서도 정치평론 다 하고 있어. 제가 뭐 여의도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만납니까? 뭐 취재를 합니까? 아니 가평 여기 두밀리 산골에 처박혀 있는 것이나 독일에 가 있는 거나 이 온라인 시대에 유튜브 시대에 다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저도 여기 앉아서도 다 돌아가는 거 알잖아. 왜 몰라? 근데 나 독일 갔다 와가지고 잘 몰라요. 아유 내란이 터졌는데 저 그때 없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 말 같은 소리입니까 그게? 그래서 대놓고 문재인이 김경수, 김부겸 챙겨줘라. 걔네들 목 좀 띄워줘라.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단지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 김경수가 대선 후보 되고 대선 후보는 왜 나와요? 자기 파이 키우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예? 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냥 순진하게 아 레거시 미디어에 중독이 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걸 잘 몰라서 저러고 있다? 저렇게 안 하면 생존이 안 되니까 저러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신문 386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끝났어요. 지난 총선 때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신문 386은 더 이상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공천에서 탈락되도록 만들었어. 역사적 평가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김경수건 김종석이건 다 역사적 평가 끝났잖아. 그럼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조용히 은퇴해야죠. 왜 나대냐고. 그런 정치적인 자기 파이, 저는 지분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 하는 것이다. 다음 총선 때, 다음 지방선거 때. 지금 쟤네들을 저렇게 또 몸집을 키워주면 또 당을 쥐고 청와대 흔들 거 아닙니까? 그 딱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보세요. 자, 진짜 큰 그림은 뭐냐? 예. 진짜 큰 그림은 왜 이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또 국민의힘 바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예, 이 얘기를 12시 2분이네. 이거 끝내야 되는데. 이거 3,000명도 안 왔는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예? 그냥 안 할래요. 오늘 맛배기로만. 예,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니까 앞으로 어떤 얘기를 제가 하게 될지 큰 줄기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어. 예. 자, 오늘 안철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개헌으로 이재명 압박. 지선 때 개헌 국민투표 약속하자.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제안한다.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뛸수. 예, 또 뛰기 시작했어요. 자, 손학규. 예, 또 튀어나왔습니다. 예, 만덕산에서 있다가 꼭 이런 때가 되면은 튀어나와요. 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독일식 내각제로 개편해야.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3차 간담회. 김무성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국 강연의 제안. 다 튀어나오고 있죠 지금? 개나 새나? 예. 여야 정치 원로들 분권형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혁.
개헌 촉구, 나라를 걱정하는 모임. 자, 여기가 여야가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손학규가 나왔던 그 모임에 4년 중임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웃깁니다. 여기 보시면은 싸그리 다 모였죠?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대표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 3차 간담회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렸는데요. 정대철 헌정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고요. 이 간담회에는 정 회장 외에 김원기, 김진표, 박병석, 예, 화려하죠. 김부겸, 정운찬, 이낙연, 김무성, 손학규 등이 참석을 했다. 여야를 막론해서, 예? 여야를 막론해가지고 예, 싸그리 다 모인 거예요. 그야말로 수박 파티한 거죠. 예, 늙은 수박 파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요. 4년 중임제 혹은 내각제 개헌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4년 중임제? 이건 저도 콜이에요. 하자.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하겠다. 그런데 4년 중임제가 아니에요, 이게. 자, 이겁니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분권형 권력 구조, 즉 4년 중임형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적극 추진해라. 아니 이거 둘 다 내각제잖아. 이렇게 하면은 말로만 4년 중임제라고 또 사기질 치는 거예요. 이거 유권자들한테. 그런데 4년 중임제인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즉 무슨 얘기냐? 내각제로 가든지 반내각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야. 내각제를 하든지 반내각제를 하든지.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은 왜 자꾸 내각제를 하라고 그래? 야, 니네 내각제 하기 싫어? 그럼 반내각제 해. 혹은 반대통령제 해. 그게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즉 무슨 얘기냐? 예, 분권형 대통령제 이른바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아주 간단하게만 이거 설명하려면 밤새 해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만 오늘 설명드리고 또 내일 또 설명을 드릴게. 이원 집정부제는 대통령 총리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외치만 외교 국방만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총리는 행정권을 갖고 내치를 담당을 해. 자,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고 총리는 집권당, 그러니까 다수당의 대표가 하게 돼요.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야. 집권당 대표가 총리가 돼서 국내 정치는 총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그냥 외교 활동만 하는 거야. 바지 사장이라는 거지, 바지. 즉 이재명을 바지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내각제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고. 그래서 반내각제, 반대통령제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준내각제, 준대통령제. 아니 그 분권형 대통령 만들려고 이재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 고생했습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총리를 당대표가 한다는 얘기는 자 의원들 혹은 정치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총리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일본처럼 원내대표 뽑듯이 총리를 뽑는다는 얘기야. 그럼 개파 일본에 그러잖아요. 무슨 야마구치파 무슨 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민당 안에 보면은 그럼 개파 수장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총리 세우잖아. 결국 그런 형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대놓고 지금 뭐 안철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민주당 원로라는 사람들도 이러고 떠들고 있어요. 예, 닭발 먹고 오리발림. 문재인과 이낙연이 하듯이 한다는 뜻이네. 딱 그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부를 사실상의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씀을 드렸어. 문재인이 사실상의 바지 사장이었던 거 맞아요, 그때. 문재인이 이재명을 이기려고 경선에서 이재명을 광주에서 이기려고 결선 투표를 안 가려고 악마하고 거래를 했어. 대선 후보 경선 때. 즉 호남과 광주에서 패배하면 대통령이 뒤집어질 상황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이재명이 광주에서 뒤집었다. 그러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문재인이 악마하고 거래했다라는 건 이낙연하고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으면서 총리를 주면서 사실상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문재인이 바보 대통령처럼 보인 거예요. 실제 내치는 이낙연, 김부겸 등등 수박들이 다 헤쳐먹은 거예요. 그걸 아예 제도로 만들자는 거야, 이제 제도로. 자, 이거는 오래전 기사인데요. 예, 2021년. 예, 김부겸이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 분권형 개헌권엔 김부겸. 예, 현행 헌법 대통령에게 많은 짐을 부여한다. 예. 이미 김부겸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문재인이 통합과 포용을 얘기한 게 이거 아닙니까?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을 안팎에서 압박하겠다? 유시민 작가님은 이 더 큰 그림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요 분권형 대통령제 문제, 개헌 문제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분권형 대통령제?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각제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 키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헌은. 오늘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세요.